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어록의 재발견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말씀을 드렸죠.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는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충무공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라는 어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지금 이 시기나 또는 이 시점에 꼭 생각해보고 새겨들어야 할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나라 안팎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도발은 할지 모르지만은 무슨 전쟁을 일으키진 못합니다. 무슨 국지전 가능성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상군끼리 교전을 벌이는 국지전도 안 일어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맥락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저는 필사즉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필생즉사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누리는 번영과 풍요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어록의 재발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말했다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에 대해서 요 문구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구는 충무공이 이제 난중일기에 적어 놓은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명량해전 전날 장수들을 모아놓고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즉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사즉생, 생즉사만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충무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벌써 이걸 보면요, 충무공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왜군을 그 좁은 해협인 울돌목으로 유인할 경우에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유를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선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그러니까 전투에 임해서는 겁먹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라, 이걸 강조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강조한 거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다,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따르면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언급한 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충무공의 오리지널 어록은 아니죠.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듯이 병법에 이르기를 라고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병법은 전국시대의 장수였던 오기가 쓴 오자병법을 얘기합니다. 이 오자병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과 함께 중국의 양대 병법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오자가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언급한 거는 전쟁터에서 장수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면은 겁에 질리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싸워라,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무조건 화살이 쏟아지고 총탄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돌격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사즉생하고 필생즉사와 함께 우리한테 또 많이 회자되는 게 상류십이 미신불사라는 어구입니다. 상류십이,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미신불사, 미신, 이 미천한 신하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류십이 미신불사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배경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 장군은 이제 관직을 모두 뺏기고 백의종군을 하고 있었죠. 근데 원균이 조선 함대를 이끌고 7,000량 해전을 벌였다가 아주 대패를 하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다른 해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 조정에서 이제 선조의 명령이 내려오죠. 자, 아무리 봐도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수군을 버리고 권율 장군의 합세해서 육지에서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장계를 올리죠. 상류십이 미신불사,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조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백의종군 하던 사람을 왜군 해군에 맞서라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호남에 내려보내고는 곧바로 또 수군을 버려라, 육지에서 싸워라. 이 어떤 그 선조가 이순신에 대한 어떤 깊은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자신은 외란이 일어나자마자 의주로 피신했는데 이순신은 뭐 한산 대첩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제 질투심이 난 거죠.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조선 왕 중에 한 사람이 선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순신이 전사를 했다라는 이제 보고를 선조가 받고는 아무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순신이 전사를 했다고 하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래 알았어 하는 식으로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순신의 죽음을 두고 자살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살아남았어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선조가 이순신을 처형을 했을 거다, 그걸 알고 이순신이 자살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잘 따라라. 전쟁터에서 군인 또는 장수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리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이 정신력을 강조하는 군대가 일본군이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군이 미군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에서 싸우면서 반자의 공격을 하죠. 그냥 횡대로 미군 기관총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실제 그랬냐? 예,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봤죠. 뭐 반드시 2차 세계대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일 전쟁, 거기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여순 전투인데 거기서도 이제 반자의 공격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지 중에 하나가 213 고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 지휘관이 일본군을 무조건 반자의 공격을 시켰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213 고지를 점령하고 결국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은 전쟁이 끝난 후 그 지휘관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전투를 하냐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만반의 준비를 해놨는데 전투가 불가피하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필사즉생만 강조한다. 그 경우가 1936년 병자호란 때 얘기입니다. 하나도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바닥만한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계속 청나라하고 싸우자, 주전론을 펼친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운동 경기에서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니폼에 이걸 붙이고 나오는 팀도 있어요. 필사즉생. 실력이 안 되고 전술이 준비 안 됐는데 필사즉생만 강조해서 선수들 다구치면은 부상 선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으로 유인해서 우리가 해전을 벌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는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필사즉생을 강조한 것이지요.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필사즉생으로 결국은 명량해전을 치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함선은 12척 또는 13척이라는 말도 있는데 함선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울돌목에 133척이 들어왔는데 31척이 침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31척의 2배 이상의 일본 함선이 반파되거나 굉장히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일본군은 수천 명이 전사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까지 이제 해전이라고 그러면 서로 배를 붙이고 상대방의 배에 건너가서 육박전을 하는 거였는데 이순신은 그것을 피한 거죠. 그래서 함포 공격으로 일본 함선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조선의 함포가 일본의 함포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사거리도 멀고 파괴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장점을 살려서 전략을 핀 거죠. 그 결과 우리 함선 피해는 전혀 없었고 일본은 133척 중에서 31척이 침몰하고 반 이상이 반파가 됐다. 그런 이제 결과를 빚은 겁니다.